내가 숨겨둔 건 실력이 아니랄 그 시절의 상처였어요. 모든 불이 꺼진 강당 한가운데 그 할머니 한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이미 다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서서히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래 걸려 있었던 조명이 마지막으로 그 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할머니. 그 앞에는 방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손바느질 작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술렁임이 강당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이 동네에 계셨다고? 아니, 왜 지금까지 말씀도 안 하신 거지? 누군가는 감탄을 했고 누군가는 아쉬움 섞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들며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긴 세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그 할머니는 왜 지금에서야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제 그 할머니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조용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저를 그냥 조용한 할머니, 그냥 평범한 어르신으로 보기 시작했고, 저도 굳이 그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는 대단할 것 하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조금 엽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하늘색이 어떤지 한번 쓱 보고 나서야 그래,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단히 밥을 먹고 따뜻한 물에 약을 몇 알 삼키고 작은 텔레비전을 잠깐 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화면이 너무 빠르고 말도 너무 빨라서 금세 꺼버리게 됩니다. 대신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낡은 시계를 한번 쳐다보고 집 안 구석구석을 걸으며 먼지를 털고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늘 보던 얼굴들. 저에게 할머니 또 오셨네요. 하며 웃어주는 채소가게 아주머니 오늘은 좀 잘라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생선가게 아저씨.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나면 하루에 필요한 말을 거의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반찬을 조금 해두고 나면 오후에는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손이 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방 구석, 오래된 나무장 속.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함께해 온 바느질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낡은 실패, 무뎌졌지만 손에 익은 바늘, 색이 바랜 천 조각들. 누가 보면 그냥 헌 것들이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절반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취미로 바느질 좀 하는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 모습만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젊은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저를 조금 다르게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전통 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디자이너고 기술자고 장인이었습니다. 큰 행사에 입는 예복, 공연에서 쓰이는 한복, 중요한 손님 맞이할 때 입는 옷들. 사람들이 사진으로는 기억하지만 정작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주변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때가 아마도 제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제 손으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뒤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발표회가 열린다는 전단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취미 발표회 참가자 모집, 그 아래에 작게 노래, 악기, 공예 등 본인이 자신 있는 재능을 자유롭게 보여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내 나이에 뭘, 이제는 남들 앞에 선다는 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바느질 상자를 보고 있으려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지금까지 뭘 해왔지? 그냥 이렇게 서랍 속에서 끝나도 되는 걸까? 그렇게 며칠을 전단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루를 정해서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접수대 앞에는 벌써 이름을 적은 어르신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노래하겠다는 분, 하모니카를 부신다는 분, 댄스를 하겠다고 설레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저기 바느질 같은 것도 될까요? 젊은 직원 한 분이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되긴 하는데요. 할머니, 이건 무대에 올라가는 거라 좀 화려해야 하거든요. 이왕이면 손 빠르고 눈도 밝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세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이 씌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겠죠, 뭐. 제가 잠시 서 있으니 직원 둘이 옆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은 좀 어렵지 않겠어? 그러게 준비하다 포기하시면 우리가 또 애매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에 이름을 적으려다 펜을 살짝 놓았습니다. 그래, 괜히 나섰지. 그냥 돌아가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지관 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더군요. 바느질 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이 나이에 무슨 발표회야.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조그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내가 해온 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오래된 수선집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에는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작은 옷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무심코 가게 안을 들여다보자 그분이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바느질 좀 하시나 봐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가 티가 났나 싶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다 그러네요. 오래 바늘 잡은 사람들 손이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보고 그렇게 말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그 할머니와 짧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얼마나 했는지, 지금은 그냥 취미로 하는지, 제가 복지관 얘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수선집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피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 욕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가보자. 이제 와서 뭘 더 잃을 것도 없지 않나? 며칠 뒤 저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 한번 해보고 온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지요. 마침 접수대에는 지난번에 보지 못한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발표하실 거예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파우치를 살짝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바느질로요. 이런 거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그 직원은 제 파우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생각보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예, 뭐.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눈 감고도 해요. 저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직원의 눈빛이 조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청서에 하은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긴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큰 책상을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오래 모아두었던 천들을 다 꺼내 펼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 천이 제일 좋다. 하지만 저는 오래된 천을 좋아합니다. 세월이 스며든 색, 손때가 살짝 묻은 질감, 그 위에 새로운 무늬를 얹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제게는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만들기로 한 건 작은 옷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옷처럼 입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아, 이건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바늘을 꿰는 일부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실이 자꾸만 바늘 구멍을 빗나갔습니다. 몇 번이고 실이 허공을 긁고 나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힘들어지는구나. 하지만 한번 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이 기억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늘이 한 땀 한 땀 천을 지나갈 때마다 제 젊은 날의 장면들도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조명이 꺼지지 않던 작업실, 대형 거울 앞에서 옷 맵시를 살피던 공연단 사람들,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옷자락을 다듬던 젊은 시절의 저, 그때의 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일을 참 사랑했습니다. 새로운 의뢰가 들어오면 머릿속이 먼저 바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어떤 무늬로, 어떤 마음을 담아볼까?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옷을 입고 나갈 때면 제 가슴도 같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에 빠져 있는 동안 한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수척해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따라 조금 피곤하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래 피곤하다고 했어.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남편은 늘 자기 힘든 얘기를 크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작업실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일찍 챙길걸.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았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끝내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화려한 옷들을 하나둘 벗겨내면서 이상하게도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 앞에 서는 일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누군가 제게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 실력을 핑계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못 지켰지. 그 죄책감이 오랫동안 저를 작은 방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바늘을 잡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발표회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스스로와 아주 많이 싸웠습니다. 이걸 꼭 해야 하나? 괜히 나섰다가 또 상처만 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늘 끝에서 만들어지는 무늬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만들어 보자. 그렇게 며칠, 몇 주를 작품 하나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가장 고마웠던 사람들, 놓쳐버린 시간들, 그래도 놓지 않고 싶었던 제 손의 기술, 그 모든 걸 한 벌의 옷처럼, 한 장의 그림처럼, 한 폭의 수처럼 천위에 담았습니다. 발표회를 며칠 앞두고 복지관에서 연습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작품을 들고 복지관으로 갔을 때 봉사자 한 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때 신청하셨던 분이시죠? 작품 한번 보여주셔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작은 포장을 풀었습니다. 천위의 수놓인 문양을 본 그 봉사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예전에 궁 쪽 행사복 만들던 데에서 일하셨던 적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거기서 한동안 일했었지요. 그렇게 대답하자 그 봉사자가 깜짝 놀란 얼굴로 주변을 보더니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문양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 장인분이 이 근처에 산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던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입 밖으로 제 과거를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에서는 제게 조금 특별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것 꼭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실 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며칠 전까지 어르신은 어려우실 것 같다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력을 보고 달라지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멈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제가 제 이야기를 한 번은 꺼내고 싶었습니다. 발표의 날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도 한번 빗어 넘기고 바느질로 만든 작은 브로치를 가슴팍에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주름도 깊어졌고 눈매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거울 속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이 얼굴로 여기까지 잘 왔다. 복지관 강당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래하려는 사람, 춤을 추려는 사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저는 뒤쪽에 마련된 작품 전시대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제 작품을 제자리 위에 올려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조명 아래 천천히 드러나는 무늬들, 남편의 웃는 얼굴 같은 곡선, 젊은 날 작업실의 빛 같은 색감,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나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걸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바느질 작품으로 참가하신 하느니 어르신, 무대로 나와주세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조명 불빛이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희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느질만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작품으로 시선을 돌리며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가장 미안했던 사람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남편 이야기를 다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왜 오랫동안 제 실력을 숨기고 살았는지, 왜 이제야 사람들 앞에 나왔는지만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은 제 실력이 자랑이 아니라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저를 조금은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이 천 위에 한 땀 한 땀 담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제 작품을 자세히 보여주자 강당 안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다 바느질이라고? 어머, 저 곡선 좀 봐. 누군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무대가 제가 영웅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인정해주는 자리라는 것을요. 모든 발표가 끝나고 강당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갈 때쯤 저는 혼자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박수 소리가 귀에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 잘했구나. 그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떠난 강당에 제가 혼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살아온 제 세월을 한번 꺼내놓고 나니 그 무게를 잠시 혼자서 되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저를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우리 동네 장인 할머니, 복지관 바느질 선생님, 물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시장에 가서 단골 가게를 들르고 집에 와서 조용히 바늘을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묻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예전처럼 아휴, 별거 안 했어요.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사람들 옷에 이야기를 수놓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제 삶의 어느 부분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려고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늦게 온 깨달음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숨기고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지난 날도 한번 떠올려 보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저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고 지내는 장인들이, 영웅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라디오를 끄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손이 걸어온 길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은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